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낭만성이 좀 하락했던 김성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원장님 잘 계셨습니까? 예, 좀 회복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낭만성이. 좀 회복됐는데 예. 그 약간 한 100분의 한 1쯤 폐인 기질도 조금 보이고. 예,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막 일요일 날 저는 항상 좀 깔끔을 뜨는 사람인데 막 아침에 면도도 하기 싫고 막 머리도 감기 싫고. 오늘도 넥타이를 여기 안 메고 오시고. 예. 옛날에 또 선거 직전까지만 해도 나비 넥타이를 메셨는데 예. 또 머리도 약간 이렇게 듬성 이렇게 해가 오시고. 예. 원장님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다 잡아져 가지고. 아니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워낙에 바빴어요. 막 그 진짜 아침부터 수술하고 환자들 보느라고 1분도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어제 제가 머리를 하루 안 감아봤거든요. 예. 근데 그 거울을 보니까 목불인견이더라고요. 눈 뜨고 못 볼 예, 거다가. 예. 그 제가 보기에 목불인견이 다른 그러니까 무슨 뭐 구속되거나 이러면은 그래도 그 뭐 옛날에 조윤선 장관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그분들은 굉장히 그것도 잘 유지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 아니 우리가 만약에 구속돼 갖고 예. 얘가 재판 받으러 나오면 우리는 예. 저게 황장수고 김성진이냐 이제 산도적 같아 보이겠죠. 하루 면도 아닌데 막 면도하고 막 머리도 이게 이 다듬지 않으니까 완전히 수치 하나도 없어지고요. 막 떡져가지고 아이고 참. 그래도 병원이 바빠서 예. 그 덕에 예. 지금 이 선거 떨어졌다는 걸 가끔씩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 정치인들은 떨어지면 백수잖아요. 직업 그렇죠. 정치인은. 예. 그러면 떨어지고 나면 예. 한 뭐 하루 이틀 뭐 낙선 인사한다 치지만 그 3일쯤 되면 이제는 예. 오늘은 뭘 하고 하루를 보내야 되나 이런 이제 그렇겠더라고요. 아찔합니다. 예. 폐인되기 딱 좋아요. 예. 저는 그래서 이 직업이란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막 정신없이 나가서 일하고 이러니까 뭐 고민할 틈이 없어지는 거죠. 예. 근데 그 원장님 이게 비 오기 전에 요즘 장마철이잖아요. 예. 막 다리가 저려가지고 막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저려요. 그게 네. 하지 정맥류하고 뭐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죠. 그래서 하지정맥류라 하면은 무슨 다리에 튀어나와야 그렇게 하지정맥류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또 발바닥이 아프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발바닥 저도 가끔씩 아파요. 예. 무겁고 또 지나는 경우도 많고. 예. 그리고 하지정맥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다리의 정맥 순환이 전체 피의 6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 이 밑으로 내려가. 예. 그렇죠. 그래서 혈압이 떨어질 때 다리 두 개만 뚝 올려줘도 한 혈압이 20에서 30 올라갑니다. 위급 상황이니까 다리를 두 개를 올립니다. 피를 밑으로 쏠리기 위해서 맞아. 심장 예. 쪽으로. 예, 예. 그만큼 다리 정맥이 중요하죠. 그래서 또 하지정맥류가 있을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맥류가 있을 경우에는 심부정맥 혈전증이라고 이렇게 생길 확률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5배나 더 높아요. 그러니까 예. 다리가 정맥이 이렇게 이 흐르는 부분에 예. 지장이 있지만 예. 그게 막히면 예. 이제 엉뚱하게 심장이나 예. 다른 분야에서 뭔가가 막혀서 맞습니다. 터져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혈전이라는 게 피떡인데 피떡이 폐혈관 등을 막으면 급사할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겁주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럴 수가 있다는 걸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 예. 하지 정맥류가 다리에 그냥 혈관이 벌겋게 튀어나와 보인다 이런 거 정도가 아니라 예. 다리가 일단 저리고 비가 올 만하면 막 이 다리가 저려가지고 잠을 못 자는 우리 예.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많습니다. 요즘. 예. 그런 분들. 예. 그게 결국은 이 하지 정맥류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네요. 그래서 대부분 마지막에 저희 병원에 많이 오죠. 대부분 이제 통증의학과나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 갔다가 잘 모르시죠, 잘 사람들이. 이제 그 엑스레이 찍으면 다 정상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와서 해결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증상이 있다 해가 다 정맥류는 아니지만 이것도 한번 딴 데서 치료가 안 될 때는 정맥류를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럴 때는 센트럴 예. 흉부외과 의원으로. 너무 좀 이렇게 괜찮습니까? 아, 선거 떨어지는데 이제 저기 사업이라도 잘 돼야 돈 버는 재미에 잊고 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료법 위반이 혹시 안 될까요? 아유, 뭐 원장님하고 저 사이에 뭐 친구끼리 예? 거기 하나 더 하는데 뭐 그걸 의료법 위반이라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유튜브니까 이거는 본사가 미국에 있으니까 예. 괜찮겠죠. 예, 예, 예. 또 우리 같은 또 이 동료들이 또 혹시나 또
또 그럴 것 같습니다. 신경도 쓰지 마십시오. 선거 떨어졌는데 저기 앞으로 또 선거 안 나오게 병원이라도 잘 돼야 또 선거 안 나지. 병원도 안 되면 에라 선거란 선거 다 나가자 이리 될 수도 있으니까 괜히 이제 병원 열심히 하려는 분을 건드리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하긴 옛날에 최대집 회장도 무슨 누군가 저를 뭐 상근 부회장으로 추천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분은 병원이 좀 바쁘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이제 본인이 거부했다는 말을 직접 하더라고요, 저한테요. 네. 자, 저 앞으로 병원에 좀 열중하면서 낭만성을 빨리 좀 올려야 되는데. 낭만성이 좀 회복된 것 같아요. 회복된 것 같아요? 하여튼 그 6월 23일까지는 굉장히 마음이 꼭 그 시험 치기 전에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근데 글쎄 저하고는 안 맞아요. 저는 막 계속 그냥 낭만적으로. 우리가 민주주의에는 인간적이고 낭만적인 사람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아주 잘못된 제도라는 걸 제가 2부에 입증을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만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민주주의 만능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옛날에 그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되게 폄하했죠. 오히려 그 사람은 현명한 독재자, 그걸 찬양했죠. 철인정치라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것도 쉽지가 않고요. 예. 이게 뭔가가 획기적인 좀 히틀러도 민주주의에 의해서 뽑힌 독재자입니다. 예. 선거로 총리가 됐죠. 예, 그런 사람 많죠. 뭐 쿠바의 카스트로도 역시 마찬가지. 뭐 다. 그건 혁명했습니다. 민주주의. 그건 혁명했습니까? 예, 그건 쿠데타 했습니다. 총 들고. 그 몰랐네요. 한 100명도 안 되는 숫자가 총 들고 이래가지고. 그 선거 아니었나요? 예, 그럼 쥐가 그냥 쿠데타해서 이 바티스타 정권이라는 걸 뒤집어 엎어가. 그래서 해밍웨이가 59년까지 쿠바에 살다가 혁명이 일어나가 미국으로 쫓겨났잖아요. 그 비슷한 영화 하나 본 것 같아요. 그때 막 미국의 많은 부자들이 쿠바에 있다가. 그 아바나라는 영화. 예, 맞습니다. 아바나. 그래가지고 해밍웨이가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어디 뭐. 아이다호로 갔어요. 아이다호. 그러니까 따뜻한 데서 제일 추운 데로 갔지요, 또. 옛날에 아이다호에 한번 가지 않았나요? 아이다호 한번 갔지요. 인연이 많네요, 그렇죠? 아이다호에 있는 집에서 총을 이렇게 물고, 이렇게 사냥총을 물고 입에 넣고 이렇게 쏴서 자살을 했죠. 해밍웨이는 진짜 자살할 사람이 아닌 것 같았는데 그분이 여자를 좋아했어요. 결혼만 한 4번인가를 했죠. 그래서 두 번째 공식 결혼한 여자가 영국 분인데 돈이 굉장히 많은 집에 여자하고 결혼해서 그래서 해밍웨이가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킬리만자로의 표범,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뭐 해밍웨이가 심지어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빅토리아 폭포에 추락도 했죠. 그래서 이 킬리만자로의 표범은 안 가보고 쓸 수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전적인 소설이니까. 이 킬리만자로의 표범은 조용필 노래고 또 댓글에 막 당할 뻔했다. 누가 요즘 저보고 킬리만자로의 표범 같다고 얼어 죽은 그 높음까지 왜 올라갔니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밍웨이 킬리만자로의 눈이라는 소설을 썼죠. 실제로 고산지대 표범이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 나옵니다. 흑표, 뭐 백표 이런 다 나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여자하고 살다가 이제 이혼을 하고 했는데 여자를 한 4명 정도 거친 다음에 이제 혼자 살았어요. 그러니까 말년에 고독을 견디지 못해서. 겉으로는 해밍웨이가 마초맨으로 이 글자의 채도 하드 보일드 채로 했잖아요. 좋죠. 간결하죠. 네, 그런 하드 보일드라고 매우 간결하고 건조체를 한국의 김훈 작가가 그렇게 쓰죠.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해밍웨이가 그렇게 여린 사람이었다잖아요. 좀 저 닮았다 이런 생각이. 저도 좀 그 약간 되게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좀 강한 것 같지만 되게 여린데. 그래서 이제 쿠바의 아바나에서 해밍웨이가 이 뭡니까? 떼낄라나 또 뭡니까? 우리 저기 몰디브 가서 뭐 먹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더라고 몰디브 가서 뭐 갑자기 기억 안 나네요. 우리 지금 초기 치매 아닙니까? 몰디브 가서 그 아까 제가 좋아하는 칵테일인데 저 약초 같은 거 럼에다가 허브 띄어놓은 거. 갑자기 기억 안 나네요. 댓글에서 좀 올려주겠죠. 예, 댓글에서 좀 더 그걸 보겠는데 자관 그걸 해밍웨이가 좋아하고 그래서 지금도 이 쿠바가 물가가 굉장히 싸잖아요. 그 이 임금이 사회주의 사회를 오래 하면서 싸서 그래서 해밍웨이가 그 지금 당시 있던 술집, 밥집 이런 해밍웨이 단골집들이 지금 제일 큰 이 일종의 관광 상품이 됐죠. 쿠바에 갔다 온 저는 안 가봤는데 갔다 온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좋대요. 그 이제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기보다 올드한 게 다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예. 돈이 없어가 정부가 예. 건물이고 차고 그렇죠. 모든 인프라가 다 50년대에 머물러 있어요.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50년대 카를 또 이렇게 굴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실제로 50년대 차가 굉장히 골동품 가치가 비쌉니다. 네. 그러니까 몰디브 모히또다 모히또. 모히또잖아요. 그 정말 기억이 안 나. 치매다 치매 진짜. 예. 자 초기 치매하니까 예. 우리가 또 걱정 나시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런 소문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월요일날 녹화했는 줄을 모르고 예. 와 또 저 인간들은 전부 사쿠라다. 왜 저기 이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째 보이지도 않는데 그 이야기를 안 하냐. 또 이러는 분이 또 있어요. 이제 참고로 우리는 이제 6일 전에 녹화를 하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너무 좀 허물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선거도 떨어진 분도 계시고 저도 여린 사람인데 애정으로 좀 우리를 바라보고 예. 또 모히또가 생각나지 않으면 자 모히또도 모르냐부터 시작해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또 이 댓글을 또 이렇게 잘 달기 위한 하나의 배려죠. 예. 저도 피곤하면 눈이 이렇게 부어 보이면서 얼굴이 좀 사람들이 전부 이 보시는 시청자들께서 오늘 황장수 상태 안 좋다 금방 이야기를 해요.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진을 보니까 예. 나갈 때하고 예. 이번에 러시아 예. 들어올 때하고 얼굴이 눈 있는 데가 완전히 부어서 다르더만요. 저는 이제 피부를 보고 느꼈는데 그때 남북 회담할 때 그때 내가 얼굴이 안 좋다 그랬잖아요. 예, 새까맣게 좀 보이고. 예, 하여튼 그때부터 얼굴이 급격하게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8일 동안 스케줄이 완전히 비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렇게 8일 동안 비어 있는 게 G7이나 탑 20 그런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우 봤습니까? 아니 공식적으로 내가 휴가 간다 예. 해서 휴가 가는 일정까지 비행기 타는 거라든지 다 공개가 예. 휴가지에 있는 모습까지 공개하는 거 외에 예. 중병이 아닌데 감기 몸살이나 또 임종석이 자기 입으로 기력이 세진했다라는 이야기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기력이 세진해서 예를 들어서 8일씩 제끼는 사람은 그리고 또 그 사이에 국내 뭐 일정은 취소한다 칩시다. 예. 미국에 국방장관이 오고 또 유네스코의 사무총장이 왔는데 그러니까요. 안 만났단 말이에요. 제끼고. 지금 제가 2년 한 5개월 하고 있죠. 우리 방송을. 예. 근데 한 번도 빠진 적 없잖아요. 빠진 적이 없죠. 아이고 오늘 뭐 저기 내가 좀 이 병원에 수술이 바쁘고 해도 결국 오셨죠. 예, 예. 근데 이게 일국의 대통령인데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은 7시간 비어 있었나요? 8시간 비어 있었나요? 7시간. 7시간. 그렇게 말이 많더만 그럼 오늘도 얼굴 안 보였죠? 어제 청와대 대변인이 문 대통령이 뭐 중병설 뭐니 별별 말이 다 있는데 내일 봐라. 그거 이제 등장을 할 거다. 예. 그렇게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변인이요. 예. 그리고 또 일요일 날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월요일 날 등장을 그러면 대통령이 일부러라도 내 이 몸의 신병 상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 의혹들이 외국에까지 전파되고 그렇죠. 국제 정부기관이 이걸 캐내려고 다 혈안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오늘 춘추관이라도 가서 기자들한테 저의 건강합니다 하고 악수라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옛날 자료로 보이는 것만 나왔고 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얼굴에 무슨 상처가 난 거 아닐까요? 상처가 나서 좀 창피해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추측상. 막 이렇게 됐단 말입니까? 옛날에 좀 말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역사를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옛날에 그 장희빈 사건. 예. 이게 용안을 끌고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퇴출을 했죠. 아, 참.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 저번에 또 무슨 텔레비 보니까 무슨 누구야 진중권 교수가 또 누구한테 뭐 비난하면서 뭐 포항 이야기 나왔잖아요. 포항에 뭐 하늘에 저기 저주가 내리졌다고. 근데 들어보니까 본인이 한 말이 아니고 그 말을 인용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용도 하면 안 된다고 막 비난하대요. 인용도 하면. 그 옛날에 예. 지금부터 한 2, 3년 전에 예. 경찰의 날 기념식이 끝나고 난 뒤에 예. 경찰 본청의 휴게실에서 잘 나가는 여성 경찰 몇 명이 이렇게 노닥거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당시 청와대에 예. 부부싸움 난 이야기를 해서 예.
이제 거기서부터 네. 거기 있었던 여자 경찰 간부의 내연남이 등장하고 유명한 브로커인데 그러면서 이제 청와대 부부싸움 이야기까지 등장하고 뭐 시계. 그래서 그 브로커가 네. 또 나중에 총리하고 골프를 쳤니 안 쳤니까지 나오고 네. 그래 나중에 총리가 옷을 벗고 예. 자관 경찰서 경찰의 날 기념식이 끝나고 올처럼 언니 동생하고 이렇게 만난 거예요. 예. 그래가 만나가지고 뭐 요즘 뭐 어떻고 저떻고 하다가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예. 그래가 이제 그 여자 경찰 한 명의 내연남이 예. 있고 또 여자 경찰이 그 내연남을 위해서 또 면허증을 또 뭐 위조나 이런 거 하나 해주고 예. 그러면서 또 그 내연남이 유명한 예. 정치 브로커 예. 이러면서 사태가 일파만파되어서 예. 한번 시끄러웠던 적이 있죠. 역사는 반복하네요. 옛날에 그 단종 보기 때도 그때 무슨 영중과 그쪽의 선비들이 기생집에서 그 발설을 했잖아요. 그 기생이 막 일려줘가지고. 그 조선 시대에도 예. 그먼 영주 예. 양반들이 많이 살았고 영주가 당시에 그 풍기 영주해 갖고 인삼이 났잖아요. 그거 굉장히 좋은 네, 그러니까 동네가 좋은 데야 돈도 있고 그러니까 기생집이 있어가 하면서 뭐 이렇게 끼고 이렇게 막 하면서 예? 예. 그러다가 이 이제 호기롭게 이야기했는데 그 기생이 또 뭐 또 다른 그 관리한테 또 이야기를 한 거죠. 그 관기들은 여러 명의 이제 사람들을 접대하니까 그래서 요즘이나 옛날이나 참 너무 반복적인 것 같고요. 참 그래서 이게 인용 이게 참 말이라는 게 보도라는 게 웃기는 게 누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날만 딱 그 집을 편집해가지고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본인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 인용을 했다 하더라는데 그걸 딱 했다는 빼버리고요. 네. 참 세상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예. 이 지금 뭐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이야기 완전 심지어 뭐 수령 첨정설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봤어요. 예. 그걸 갖다가 부식을 시키려면 예. 일부러라도 대통령이 예. 이렇게 거리에 나가서 시장통을 한번 돌든가 예.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소에 잘 하시대요. 자주 나오셨잖아요. 평소에. 그럼 평소에 잘하다가 와 네. 이렇게 남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굳이 그걸 안 하나 혹시 모르겠어요. 반골 정신? 저도 남들이 하라면 더 안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저도 그런데. 저도 혹시 문재인 대통령도 혹시 그런 반골 정신이 있나요? 그럼 앞으로 한 일주일쯤 더 안 보이실 가능성이 있네 대중 앞에는. 그러니까 이제 뭐 안 나오도 된다 이러면 또 나올 수도 있죠. 그럴까요? 만약 반골 정신이 있다면. 하여튼 그 조금 그래도 우리나라가 G10 경제 G10 안에 들어가는데 조금 특히나 또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남북 뭐 또 북핵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매티스 장관이 왔는데 안 만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건 중병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감기 몸살 같으면은 진짜 감기 몸살이라면은 요새 좋은 이 링거가 많아요. 그렇죠. 내일 약속 있다 하면 오늘 예, 밤에 예. 하나 맞고. 최근에 제가 이제 운동 시합이 있었는데 그 우리 이제 대학의 동창회 수석 부회장이 아침에 링거 맞고 나왔대요. 아침에 도저히 이 운동을 못 할 것 같아서. 근데 어떻게 어느 병원 갔냐 하니까 365일 하는 병원이 옆에 있대요. 그래서 도저히 앉아있을 수도 없었는데 거기 가서 링거 한 1시간 맞고 반짝해가지고 또 운동하러 나와가지고 잘. 그래서 딴 일정은 다 패하더라도 예. 뭐 미국의 국방장관은 한국하고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지금 위치에 그럼요. 있잖아요. 예. 그러면 국가 원수급보다 더한데 어지간한 나라. 그럼 잠깐 와서 한 30분만 만나고 야, 몸이 좀 그래서 그러니까 핵심 현안만 좀 이야기하고 사진이라도 하나 찍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건 의사라서 확실히 합니다. 진정한 저도 감기 몸살이 걸릴 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예약된 수술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때 링거도 잠깐 빨리 맞고 또 그 고통을 잊을 수 있는 그 근육 진통 소염제가 있어요. 그거 맞으면 한 4시간은 또 또 반짝해요. 반짝해요. 진짜 감기 몸살이라면은 그 주치의들 대학병원 주치의들은 또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래서 이 밖에 있는 개원이한테 이렇게 많이 맞았잖아요. 그 돌락날락 끓였다고 또 그것 때문에 예. 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주사를 또 대학병원의 주치의 선생님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걸 굉장히 또 폄하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맞아보면은 감기 몸살에 그 딱 맞으면 진짜 반짝 효과는 그럼 있습니다. 관저에 임종석 비서실장만 출입한다는 거요? 설마 그럴까요? 아니
그렇게 자기들 입으로 한 이야기예요. 저는 사실이 아닌 이야기는 안 해요. 왜? 그럼 옛날하고 틀린 게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주치의가 임 실장한테 대통령이 쉬어야 된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옛날하고 틀린 게 뭐였습니까? 옛날에 문고리 그래도 3인방이었는데 지금은 1인방이네요. 그러니까 3명보다는 1명이 나은가요? 3명이 더 낫지 않나요? 그렇죠. 3명보다는 6명이 낫고. 예. 6명보다는 100명이 낫고. 뭐 실제로는 그 제한이 없어야죠. 그 사이에 28일인가 예. 아부다비에 예. 무슨 뭐 석유공사 이 사장이 와가 이제는 청와대 들어가가 임종수 실장이 아부다비 석유공사 사장을 금요일 날 만났어요. 예. 대통령이 이제 관저에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예. 비서실장이 청와대 들어와라. 지난번은 그래도 무슨 고 가구 박물관이라도 갔잖아요. 예. 그렇죠. 아부다비 행정청장인가 왔을 때 이제는 청와대 들어와가만. 근데 비서실장이 왜 정유 사업과 관련되는 그 부분을 직접 그렇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하여튼 의사로서 진정한 문 대통령께서 진정한 감기몸살이라면은 이게 감기몸살로 방치하면 점점 더 악순환되거든요. 자꾸만 누워 있으면 잘 못 먹죠. 또 누워 있으면 근육이 소진되죠. 그럼 자꾸만 더 악순환되는 거예요. 또 식욕이 더 떨어지죠. 운동 안 하니까. 근데 그걸 끊어주기 위한 반짝 주사를 맞아야 돼요. 이게 제가 아무리 전문가적 입장에서 볼 때 감기몸살이 아닌 것 같아요. 일부러 주사를 안 맞히나? 그쵸. 근데 대학 주치 선생님들은 또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주사 효과나 이런 걸 또 잘 대학병원에서 그런 걸 잘 안 하니까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에 또 능통한 밖에 이 개원이 저번에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그런 분도 필요해요. 그 옛날에 조선시대 때 실록 같은 거 읽어보면 일부러 왕을 더 아프게 만드는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정조 독살설도 있고요. 많죠. 하여튼 옛날에 조선시대 임금들이 되게 단명했잖아요. 여자를 주변에 많이 이렇게 거느리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생활 패턴을 보면은 단명할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또 회의해야죠. 공부해야죠. 뭐 경영 같은 거. 그리고 뭐 맨날 그 나이 많은 대신들이 전화 많이 되옵니다. 뻑하면 안 해도 요새보다 더 힘들어요. 그리고 또 젊은 그 사관원 그 관리들이 2명이나 3명이 따라다니면서 한 잔 다 기록하잖아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화장실에 가서 예. 그 몇 시에 어떻게 했나 이런 것도 기록을 한다며. 다 기록하고 매하트. 그리고 또 밤 되면 이제 또 운우 지정을 좀 나눠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밖에서 다 들어요. 밖에서요? 예. 무슨 삶의 낙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죽하면 강화도령이 나 돌아가고 싶어. 거기에서 박하사탕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강화도령 이야기에서 박하사탕이. 그렇죠. 얼마나 괴로웠으면 나 돌아가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저 안희정 씨 재판이 있었더라고요. 예. 안희정 씨요. 있었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안희정 씨 재판이 있는데 거기에 그 미투에 연관된 여성이 또 재판정에 제일 앞에 앉아 있었다고 하더라고. 특이하네요. 오늘이 아니고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예. 그게 다툼의 소지가 많아가지고 2번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예. 뭐 또 참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 그 사실 그래서 그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 그렇게 발언했죠. 안희정 전 지사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뜻이죠. 참 뭐 유구무원입니다. 저 남방 열사 사건도 지금 또 이거 검찰하고 경찰이 지금 수사를 착수를 했어요. 무고죄로요? 아니 이제 쌍방이 고발을 했지요. 김부선 씨가 직접 한 게 아니라 그 바른미래당 쪽에서 고발을 했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또 저기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또 그 부분을 갖다가 그 허위사실 유포로 또 고발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재명 현 지사죠. 이재명 지사께서는 좀 옛날에 좀 국민들 앞에서 막 고함 지르고 막 끊어 막 반말하고 이런 거는 물론 대변인한테 한 이야기겠지만은 또 국민들 앞에서는 대변인한테 존댓말을 써줘야죠. 그런 거는 좀 사과를 해야 되지 않나요? 거기에 대해 사과 안 했죠. 사과를 안 했죠. 안 했죠. 참 그래도 대선 주자인데 참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예. 우리조차도 뭐 그렇게 행동을 했나요, 혹시 이 방송에서? 우리 안 했죠. 예, 그러다 큰일 나죠. 항상 저번에 제가 선거에 떨어졌지만은 또 우리 유권자들한테 또 이 덕담을 하고, 물론 그런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옛날에 그 김구라 씨가 이 유튜브에서 욕 많이 했죠. 유튜브 되기 전에 그 인터넷 방송을 했는데, 좀 틀립니까, 그거? 예, 거기서 이제 김구라와 또 친구가 한 분 있었어요. 같이 예, 하던 황붕알인가? 예, 이름이 또 황붕알이 뭐야? 자관 그렇게 두 사람이 예, 좀 이렇게 발언이 셌던 게 있어가 예, 나중에 이제 이 공중파의 스타가 되고 난 뒤에 이제 그 부분 사과를 하고 했죠. 실제로 막 욕을 했죠. 네, 욕도 하고 했죠. 예, 그래서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우리 선배들이 우리 의사들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이건 나라가 무너진다 해가지고. 근데 저번에도 한번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욕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나라에 또 이러면 또 모순이 되네 또. 그럼 그런 의미에서 이 이재명 지사도 좀 민주화돼서 욕을. 거기는 공직자고. 공직자. 우리는 공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자유영혼이고. 공직자가 아닌 사람의 욕은 좀 민주화와 비례한다. 이 말 됩니까? 말 됩니다.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석합시다. 그럼. 이 CJ 쪽에 또 압수수색을 했어요.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압수수색을 해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그 CJ의 그 뭡니까 그 회장이 누구죠? 또 치매다. 옛날에 무슨 그 병 걸리신 분. 예. 이 휠체어 타고. 이재문인데 예. 자관 그분 두 살 친동생이 이재환인데 예. 그분이 맡고 있는 회사를 뒤진 모양이에요. 예. 뭐 무슨 병명이란다 무슨 제명을 했죠. 아니 그뭐 배임 횡령 같은 제조. 맨날 환자 한번 하려 무슨 병명이 또 튀어나. 뭔 변명이냐 이래 들었습니다. 예. 병명. 예. 예. 근데 예. 지금 뭐 거의 다 건드려요. 예. 좀 우리도 좀 불안합니다 또. 아직까지 우리한테 올 순번은 아니겠죠. 우리는 예. 재벌 순위부터 이래 가면 원장님이 아마 앞으로 올라오면 한 1년 500년 9개월. 저는 이제 올라오면 예. 한 4년 9개월. 그래서 이 정도는 임기 끝납니다. 예. 그때 하여튼 주위에서 자꾸 말립니다. 좀 조심해라고. 예? 근데 제가 별로 수위가 높은 말은 하고 있나요? 이 수위가 너무 좀 어중간하죠. 예. 뭐. 원래 원장님이 겁이 좀 많다는 게 장점이라고 또 사람들이 이야기를 장점이라고. 예. 예. 근데 제가 좀 겁이 많은 것 같지만은 예. 또 의외로도 겁이 없어요. 예. 옆에서 빵 소리 터져도 꼼짝 안 합니다. 광수에 터져도 꼼짝 안 합니까? 꼼짝 안 합니다. 예. 그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빵 소리 터지가 하면은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훈련이 돼가지고 언제 제가 한번 빵 소리 나는 총을 하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가짜 총을 들고 와가 예. 이렇게 빵 한번 하는데 원장님이 끔찍하는가 안 하는가를 예,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저 옛날에 술 먹다가 옆에 그 가스가 한번 터진 적이 있어요. 작은 가스가. 예. 한번 이야기했죠 저번에. 예. 근데 막 두 사람은 용감하다고 막 잘난 척하더만 막 호들갑을 떠는 거 막 숨고 난리 났어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그 8.15 국립극장에서 연설하다가 그 유경수 여사 비살될 때 문세강이 예, 다 도망갔잖아요. 다 밑에 막 다 숨고. 예. 유일하게 나온 사람이 그 피스톨맨 예. 박종규. 탁. 근데 거기 문세강이를 맞춘 게 아니라 엘구전 여고생하고 예, 그 딴 사람 맞췄죠. 장봉화 씨라고 제가 예. 동갑인데 되게 또 미인이었어요. 그것까지 또 어떻게 기억을 하시고. 기억하죠. 우리 동갑이니까. 그걸 기억을 안 하고 좀 쓸데없는 일을 많이 기억을 하시네요. 그때 잊을 수가 없는 게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74년도. 예. 그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카레라이스, 그때만 해도 카레라이스가 별미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가 강복절 날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먹고 있는데 그 생생하게 기억나죠. 그때. 예. 참 벌써 그게 몇십 년이 지났네요. CJ 이재현 회장입니다. 예. 예. 자, 근데 지금 이 나라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한 사람이 많아요. 많죠. 예. 주변에도 많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되게 이제 40세 이후가 많아가지고요. 예. 요즘 굉장히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이야기하니까 많이 오세요.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오셔가. 저번에는 또 이제 우산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 또 우산. 예, 우산.
우산도 이렇게 요만한 안경집 같은데 그런 휴대용 우산도 있고요. 아, 조그만 건 들어. 예, 우산도 여러 개 선물하시고 또 뭐 그분들은 40대인데 이 방송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뭐 또 우리 팬들이 60대 후반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또 70대도 많고 또 오늘 또 우리 헌수장님 친구분 소개로 또 오셨던데 69세 아, 그래요? 예. 우 사장님이라고 예. 아시죠? 예, 예. 그래서 뭐 하여튼 오늘 다들 막 걱정이 많으시죠. 근데 20, 30대는 우리 방송 제 방송 보고 얘기했죠. 핵노잼. 예. 그러니까 이 핵노잼 진짜 예, 재미없다. 진짜 재미없다. 예. 이 정권을 찬양하는 방송이 재밌고 예. 우리 방송은 재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코드가 20, 30대한테는 잘 안 맞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올드 패션인가? 놀랐어요. 나는 그래도 20, 30대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핵노잼 듣고는 그때 내가 바로 복수했죠. 나로 너희들 별로 안 좋아한다고 딱. 예, 제가 좀 은근히 또 뒤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진짜 저도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 핵노잼. 예. 근데 실제로 팬층이 40대는 좀 젊은 편이고 대부분 50대, 60대, 70대 의 팬들이 많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분들은 제가 코드가 잘 맞죠. 예. 하여튼 그래서 신의 한 수란 뭐 그 프로가 예, 있습니다. 예, 그거는 예. 뭐 무슨 방송입니까? 그건 뭐 신혜식 씨가 하는 저기 이름 유튜브 방송. 유튜브 방송입니까? 예. 그 프로도 많이 보고 그것도 우파 방송인가요? 예. 예. 그렇죠. 신의 한 수예요. 무슨 뭐 다른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저기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더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그 옛날에 예. 또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비판해서 또 예. 예, 그런 저번에 우리 선배도 좀 싫어하더라고요. 싫어하죠. 비판했다고. 예. 예. 자, 그 뭐 싫어해도 할 수 없는 거고 또 저는 저대로 이 마이 웨이를 해야죠. 자,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을 했지만 저렇게 오랫동안 감옥에 있을 죄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부분 저도 뭐 동의를 하죠. 예. 자, 오늘 이제 주 52시간 첫 출근 날이라고 합니다. 하하. 뭐 예. 물론 그 처벌은 유예했는데 예. 원장님의 병원에는 주 52시간 관련해서 뭐 아무것도 걸리는 건 없습니까? 우리는 문제가 없죠. 우리는 뭐 9시 반부터 6시니까 예. 또 그건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52시간. 근데 지금 뭐들 이게 처벌이 지금 유예돼서 그나마 다행이지 유예 안 됐으면 예. 주 52시간 때문에 회사나 뭐 기업체 아주 머리 아픈 게 한두 개가 아니죠. 52시간 가만히 있어. 점심시간 1시간 빠지죠. 그냥 빠지고. 9시간. 하루 8시간 하면 40시간이잖아요. 바로 40. 예. 우리는 해당 안 되겠네. 아, 또 그것도 한번 갑자기 겁이 나셨구나. 예, 좀 겁이 많다면서요, 제가. 네. 예, 야, 다행이야. 이거 하도 뭐 요새 막, 에이. 예. 장마철 하면 생각나는 영화가 뭐 하나 있습니까? 장마철. 저는 원래 비를 좋아하기 때문에 영화 소나기는 뭐 소설이고 갑자기 영화는 기억 안 나는데요. 셀브로의 우산 보셨습니까? 봤죠. 그거는 장마비가 아니고 실비인데요, 실비. 그건 뭐 자고한 영화에 비가 자주 오고 비가 자주 그 오죠. 우산이 그 노란 거 빨간 거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게 위에서 찍혔지 않았습니까? 그걸 제가 고등학교 때 AFK에서 봤거든요. 그때 우리가 AFKN이 예, 정말 영화를 예. 외국 영화를 볼 수 있는 예. 유일한 정말 기회였죠. 한국에 공개하는 뭐 이런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몰라도 딱 보고 있으면 또 그 감흥이 와요 또. 거. 예. 예. 그 옛날에 김기덕 감독도 지금은 좀 많이 타격이 벌어졌지만 옛날에 인터뷰할 때 자기 프랑스 유학 갔을 때, 유학은 아니고 그냥 프랑스 갔을 때 프랑스 말 하나도 몰라도 그냥 영화를 보고 감흥이 오더라 하더라고요. 근데 셀브로의 우산은 저는 이렇게 뮤지컬 안 좋아하거든요. 예. 그 뮤지컬 영화예요. 뮤지컬 영화죠. 예. 다다다다다 하면서 계속 대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대화가 없죠. 예. 까뜨리는 드리브 제가 그러니까 좋아하는 나왔죠. 배우죠. 저는 AFKN에서 빗속의 방문객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유럽 이 르네 끌망 프랑스 영화인데 예. 찰슨 브론슨이 나오고요. 예. 아주 스릴러인데 예. 에로틱 스릴러인데 예. 고등학교 때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예. 예. 그렇죠. AFK에는 근데 보통 그 당시 TV가 안방에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봤죠? 안방에서. 또 보는 수가 있죠. 어떻게 봅니까? 살살 포복으로 키워가지고 예. 그래서 진짜 보다가 많이 맞았습니다. 그랬을 것 같네요. 예. 자, 1부는 마치겠습니다. 벌써 그랬나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